가래가 목에서 끈적하게 걸리거나 잘 나오지 않을 때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돕는 거담제가 적합하다. 그러나 기침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면 가래가 더 쌓일 수 있어 조합에 주의해야 한다. 이미 복합 감기약을 먹고 있다면 거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중복을 피할 수 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약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작은 상처라도 방치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소독약과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경구 항생제는 다른 약과 충돌할 수 있으니 쉽게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상처는 약만 바른다고 낫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작은 주의가 큰 문제를 막는다. 어지럼증이 일시적이라면 혈액순환 개선제나 진정제 계열 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두통이나 시야 흐림이 동반된다면 약으로 버티기보다 진료가 우선이다. 약은 증상을 잠시 덜어줄 뿐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체력 저하나 탈수도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운이 쉽게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철분이나 비타민 D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단순 피로라고 생각하고 여러 보조제를 동시에 먹으면 성분, 과잉과 흡수 간섭이 생길 수 있다. 이미 복용 중인 종합 비타민이 있다면 중복되는 영양소가 없는지 체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성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 기침이 며칠씩 이어진다면 단순한 감기 이상일 수 있다. 마른 기침에는 진해제를, 가래가 많다면 거담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두 가지 약은 성분이 다르므로 동시에 먹어도 문제없다. 그러나 항히스타민제나 해열진통제와 섞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약은 증상에 맞춰 신중히 골라야 하고 필요하다면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머리가 띵하고 조이듯 아플 때는 긴장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일반 진통제로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근육통 약이나 다른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동일 성분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아 중복 복용에 유의해야 한다.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찜질 같은 비약물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회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 장시간 화면을 보며 일하면 눈이 뻑뻑해지고 따가워진다. 이런 때는 인공 눈물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충혈 완화제는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자주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눈 피로가 반복된다면 모니터 거리와 조명을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약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다. 계절성 알레르기로 눈이 가렵고 충혈된다면 항히스타민 점안액이 도움될 수 있다. 단 혈관 수축제가 포함된 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반대로 충혈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미 전신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이라면 졸림 증가가 있을 수 있어 조합을 조심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눈을 깨끗이 씻어 자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작업 시간이 길어 눈이 뻑뻑하고 피로하다면 인공 눈물이 먼저 도움이 된다. 단순 건조가 아니라 충혈이 심할 때는 항염 또는 혈관 수축제가 포함된 점안액을 고려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되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미 알레르기 점안액을 쓰고 있다면 성분 중복을 피해야 하며 스크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완화에 도움이 된다. 갑작스러운 두통은 일상을 흔들어 놓는다. 그럴 때는 진통제 한 알이 큰 도움이 된다. 단 카페인이 들어간 진통제와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트레스나 피로에서 오는 통증인지 전조 증상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약은 증상을 잠시 누그러뜨릴 뿐 근본적인 휴식이 결국 몸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목이 간질거리고 가벼운 기침이 계속된다면 진해제가 가장 알맞다. 하지만 가래가 동반된다면 진해제보다 거담제를 선택해야 하며 두 약을 섞어 먹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미 감기약을 복용 중이라면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물을 자주 마시면 약 없이도 기침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기침이 길게 지속된다면 단순 감기인지 알레르기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마른 기침이면 진해제가, 가래가 많으면 거담제가 필요하다. 둘을 섞어 복용하면 효과가 혼재되어 불편이 커질 수 있어 성분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이미 감기약을 먹는 중이라면 포함된 성분을 확인해 중복 복용을 피해야 하며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진료가 필요하다.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다면 소화효소제나 위장운동 촉진제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미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추가 약 복용 시 흡수 간섭이 생길 수 있다. 체기가 며칠씩 지속되면 과식보단 다른 소화장애 가능성이 있어 진료가 필요하다. 규칙적인 식사와 물 섭취는 약보다 큰 효과를 줄 때도 있다. 목이 칼칼하고 따끔할 때는 트로치나 목염증 완화제가 도움이 된다. 해열진 통제와는 크게 충돌이 없지만 감기약과는 구성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약은 일시적인 완화일 뿐 몸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무리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몸살이 시작되는 듯한 묘한 느낌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다. 이럴 때는 해열진 통제가 도움이 되지만 감기약과 중복되는 성분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근육통이 심하다면 휴식이 가장 중요하며 따뜻한 찜질도 통증을 완화한다. 약은 몸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도구일 뿐 무리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다. 가끔은 몸이 먼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흘려보낼 때가 많다. 두통이 잦을 때는 진통제를, 속이 더부룩할 땐 소화제를 먹어야 한다. 감기 기운이 느껴지면 해열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를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겹치는 성분을 피하고 몸의 변화에 주의하며 필요한 약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다. 몸이 유난히 예민하게 느껴질 때는 스트레스성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럴 때는 가벼운 진통제나 진정제가 도움되지만 감기약과는 성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약을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다. 몸의 균형은 약보다 생활 패턴이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 신발이나 장시간 걸음으로 발에 물집이 생기면 소독 후 드레싱 패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항생제 연고는 감염 의심 시에만 필요하며 불필요하게 바르면 성분 과다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미 피부 연고를 쓰고 있다면 스테로이드 중복에 주의해야 한다. 물집을 억지로 터뜨리면 회복이 느려지고 감염 위험이 커진다. 장 운동이 과하게 활발해질 때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 복통이 없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불편함이 동반되면 장운동 조절제가 도움이 된다. 이미 지사제를 복용 중이라면 성분 중복을 피해야 한다. 특정 음식 섭취 후 반복된다면 음식 선택을 조정하는 것이 약보다 효과적이며 불규칙한 식사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답답할 때는 가스 제거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소화제가 함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여러 종류를 섞어 복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분이 겹치거나 위장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특정 음식 이후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면 약보다 식습관 조정이 우선이며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습도와 기압 변화로 두통이 잦아질 때는 진통제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감기약과의 성분 중복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통증이 완화되기도 한다. 약은 편안함을 잠시 되돌려줄 뿐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건 결국 생활 습관이다. 갑작스러운 복통은 당황스럽지만 진경제나 유산균 제제가 도움될 수 있다. 소염진통제와는 성분이 겹치지 않아 함께 복용해도 되지만 설사약이나 변비약과는 조합을 잘 살펴야 한다. 복통이 지속되면 단순 스트레스 때문인지 음식 때문인지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 약보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멀미약이나 항구토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졸림이 강하게 나타나는 성분이 있으므로 운전 전 복용은 피해야 한다. 이미 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다면 복합적으로 졸림이 증가할 수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식사 직후보다는 잠시 안정 후 약을 먹는 것이 부담을 덜어준다. 멀미나 갑작스러운 구역감이 있을 때는 진토제가 도움이 된다. 진통제나 감기약과는 성분이 겹치지 않지만 졸음이 올 수 있어 운전 전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원인을 무시하기보다 음식, 스트레스, 피로 등 다양한 요소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약은 잠시 불편함을 덜어주는 역할일 뿐이다.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속이 더부룩할 때는 소화제를 찾게 된다. 소화효소제는 부담 없이 복용해도 되지만 제산제나 위장운동 촉진제는 다른 약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속쓰림이 심하다면 위산을 줄이는 약이 도움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적절한 약과 함께 식습관을 돌아보는 것이다.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면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때 소염진통제가 도움이 되지만 위장 장애가 있다면 특정 성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미 근육통 패치나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중복을 피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냉찜질과 휴식을 먼저 시도하고 약물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릴 때는 진통제가 도움되지만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면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은 음주 직후 간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삼가야 한다. 이부프로펜을 선택할 때도 위장 장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취한 후 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숙취 완화 방법이다. 계절이 바뀌면 콧물과 재채기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런 때는 항히스타민제가 도움되지만 졸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감기약과 성분이 겹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약은 일시적인 완화지만 먼지 관리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습관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된다. 몸이 뜨겁고 열이 오를 때는 해열진통제가 기본이 된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은 위에 부담이 적어 많이 쓰이고 이부프로펜 계열은 염증을 동반한 열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둘을 동시에 복용하면 과량의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한다. 이미 종합 감기약을 먹고 있다면 해열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사로 속이 자주 쓰리다면 위산 억제제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진통제와 함께 복용할 때는 성분상 충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장을 보호하는 제제도 있으나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 약은 부담 없이 쓸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은 결국 생활 습관을 다듬는 데서 시작된다. 건조한 계절이나 체내 수분 부족으로 입술이 갈라지면 보습 연고가 도움이 된다. 피해야 할 것은 멘톨이나 자극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갈라짐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미 알레르기 연고를 사용 중이라면 스테로이드 성분 중복을 피해야 한다. 수분 섭취를 함께 늘리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갈라짐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끈적한 느낌이 지속될 때는 항히스타민제나 특정 감기약의 부작용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추가 약을 복용하기보다 현재 먹는 약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약이 원인이 아니라면 침분비를 돕는 무설탕 캔디나 가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요시 가벼운 진정 보조제를 사용하되 기존 약과 성분 충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면이 이어질 때는 멜라토닌처럼 비교적 가벼운 보조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졸림을 증가시켜 다음 날까지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취침 전 밝은 화면 사용을 줄이고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불면 개선 방법이다. 설사나 변비처럼 장이 예민해졌을 때는 증상에 맞춘 약이 필요하다. 변비약은 소화제와 겹치지 않지만 설사약과는 성질이 상반되므로 섞어 먹지 않아야 한다. 유산균은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장을 편안하게 돕는다. 약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수분 섭취와 식단 조절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날에는 수면을 돕는 성분이 들어간 진정제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과 함께 먹으면 졸음이 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을 선택하기 전에 카페인 섭취와 생활 패턴도 점검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잠시 느긋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 약보다 큰 도움이 될 때도 많다. 갑자기 무기력하고 기운이 빠질 때는 비타민 보충제가 소소한 힘이 될 수 있다. 감기약이나 진통제와 겹치는 성분은 거의 없지만 과다 복용은 피해야 한다. 약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 몸이 쉬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이 더 큰 회복을 부른다. 건강은 꾸준한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진다. 코가 막혀 숨쉬기조차 힘들다면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완화제를 고려할 수 있다. 단 비강 스프레이는 장기 사용 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침약이나 감기약과 성분이 겹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시적인 증상을 누그러뜨리더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빠른 회복의 열쇠다. 코가 막혀 숨쉬기 어렵다면 비충혈 완화제가 도움이 된다. 다만 이 약은 사용 기간이 길면 오히려 반동성, 비충혈을 일으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며칠 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미 복합 감기약을 복용 중이라면 비충혈 완화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수분 섭취와 온찜질도 함께 도움이 된다. 갑자기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가려움이 심하면 항히스타민제를 고려할 수 있다. 단 감기약에도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외용 연고도 도움이 되지만 원인 파악이 우선이다. 음식, 스트레스, 환경 변화까지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니 조금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한 뒤 통증이 생기면 소염 진통제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미 근육 이완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졸림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조합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일시적 통증이라면 찜질과 스트레칭만으로도 호전되며 약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장기간 통증은 전문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